이번 주 그할입니다, 여러분들. 예. 항상 이런 살인사건 보면 얘들아 뭔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인정? 나한테도 곧 닥칠 것 같아. 거짓말 아니라.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난 밤에 수영나갈 때 진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누가 나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무섭네요. 자,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고 싶다 1090회 도남동 미입주 아파트 이혜령 살인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맞나요, 여러분들? 화면 적당하죠? 적당하죠? 족구야 형 먼저 간다. 이따 이때 잘하세요. 그래 고생해라. 캠도 줄이라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예요. 이틀 전 거. 마이크 소리 적당하죠? 자, 이웃춘자 이거는 여러분 못 지웁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거의 유일하게 본방으로 챙겨보는 나의 최애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건 안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9번 이혜령입니다. 제 기억에도 참 예뻤어요. 누나는. 누구나 사귀어보고 싶다. 뭐 그럴 정도로. 취소가 안 돼. 안 돼. 대학 시절 미인대회에 참가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에 자취나 하숙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시락까지 싸와서 나눠줄 정도로 인정 많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던 그녀. 이웃주가 하자, 씨. 안돼 안돼. 이혜령 여동생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책 읽고 똑똑하고 약간 박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엄친딸 그런 것처럼. 게다가 학구파였던 이혜령 씨는 인기가 참 많았다고 함. 고향에서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유망한 사립대학에 편입한 혜령 씨. 그녀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재력가로 알려진 집안의 며느리가 돼. 와, 근데 진짜 미인이시다. 이혜령씨 여동생. 새벽에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형부가 저한테 언니가 어제 안 들어왔다고. 남부러울 것 없이 보였던 그녀.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다가온 후 신혼 1년을 조금 넘긴 2005년 6월의 어느 날이었다. 김민혁 최초 발견자. 그게 유축이에요. 왜냐하면 전단지를 자꾸 떼니까. 그러니까 안방 화장실이나 공동 화장실을 꼭 붙이고 불박 이장에도 다 붙이거든요. 혜령씨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지 일주일이 되던 어느 날 성북구 미분양 아파트에 전단지가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업체 아르바이트생 민혁씨가 그녀의 변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이혜령 어머니. 엄마, 누나 찾았대요. 죽은 시체. 그러니 거기서 그냥 내가 기절해버린 거지. 어머니가. 혜령씨의 가족들이 기가 막혔던 건 아무 연고도 없는 미입주 아파트 화장실에서 그녀가 발견됐다는 점. 사인 불명. 부패로 인하여 외상 유무 단정하기 어려움. 하지만 심각한 부패로 사인 불명. 일단 부패가 됐다는 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 사람이 죽으면 부패가 언제 시작하냐면 정확하게 48시간이 지나고 부패가 됩니다. 설골에 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서 손에 의한 목졸림, 정부 압박 질식사 중에 액사로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박사님, 목에서 발견된 작은 상처를 제외하고는 시신 어디에도 둔기로 맞았다거나 흉기에 찔렸다고 볼 만한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작은 단서들을 토대로 결론 내린 가장 합리적인 사인은 손에 의해 목이 졸려서 사망에 이른 X사. 부검 결과 정액검사 음성 반응. 이혜령씨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원피스 앞자락을 찢겨 입고 속옷이 말려 내려가 발목에 걸쳐 있던 거를 보아 성폭행을 당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으나 부검 결과 정액 반응은 음성으로 나오고 콘돔을 쓰고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콘돔.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혜령씨 몸에서 발견된 타액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DNA가 발견돼. 그렇죠. 요즘에는 거의 다 DNA 과학수사기 때문에 거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70%는 잡혀요. CCTV, DNA 두 가지로 중점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들은. 아시겠나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고가의 시계가 피해자의 팔목에 그대로 있었으며 어깨에 걸린 채로 발견된 혜령씨의 가방에는 목걸이나 기중품, 신용카드, 상품권, 현금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당시 경찰은 명식범에 의한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했다고 함. 자, 이 말이 뭐나요? 돈을 안 가져갔어. 아무것도 안 없어졌어. 근데 죽어있어. 그 말은 원한에 의한 살인이다. 얘를 너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야. 살인범은.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금품도 가져간 게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원한이야. 이순영 당시 취재기자. 피해자가 다니던 학과 동료 학생들 상당수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 모발 검사를 했어요. 모발에서 DNA 검사를 위해서 머리털이 뽑혔고요. 당시 DNA 검사를 받았던 사람은 400명? 400명? 400여 명에 이르렀지만 그중 누구도 시신에 묻은 타액과 DNA가 일치한 남자는 없었다. 담당 형사들은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날 때마다 이 DNA가 발목을 잡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DNA보다 먼저 알아내야 하는 것은 사건의 정황. 그렇죠. 정황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증거가 있어요. 지인들은 전제로 한 용의선상에서 3명이었어요. 하나가 옛날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교수. 그날 미입주 아파트 화장실에서 혜령씨와 함께 있던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거의 다 보면 죽이고 저쪽으로 끌고 가서 그냥 버려놓는 거.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지. 따라갔다? 무조건 명식범.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 불륜. 인정? 두 가지지. 당시 강남의 신혼집에 살던 혜령씨는 왜 강북의 미입주 아파트에 가게 된 걸까? 범인은 혜령씨와 함께 미입주 아파트까지 동행했던 명식범일까? 아니면 우연히 미입주 아파트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일까? 혜령씨가 실종된 2005년 6월 9일로 돌아가보자. 이분 아니죠. 출근하던 남편을 배웅한 뒤 한복점으로 들렀다가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됨. 혜령씨가 그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곳은 결혼 전 졸업한 대학의 은사, 교수의 연구실. 이혜령 어머니,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혜령이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우리 사위가 교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혜령아 한 달만 도와줘 그러더래요. 대학 시절 유난히 믿고 따르던 교수의 부탁으로 학술행사 자원봉사를 하느라 거의 매일 학교에 나왔다는 혜령씨. 며칠 전 학술 행사는 끝이 났지만 정리할 일들을 처리하고 교수에게 인사도 할 겸 학교에 들렀던 것으로 추정. 교수와 헤어진 뒤 자원봉사를 함께 했던 친한 동생과 통화를 했던 게 그날의 마지막 통화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23분 혜령씨가 은행을 나와 지하철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요. 그 후로부터 일주일 후 비어있는 미입주 아파트 화장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것. 강호준, 이혜령 학교 친구. 누나가 왜 그런 데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밥집도 없고 술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라서 학생들이 그쪽으로는 잘 안 갑니다. 이혜령 씨의 주변인들은 혜령 씨가 그곳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함. 주검 결과 간, 비장 조직에서 알코올 농도 0.14. 그러면 같이 술 먹은 사람 무조건 범인은 거의 명시범의 확률이 99.9%. 그러면 같이 술 먹었던 사람들 알코올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부경 결과 그들의 행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고 만취 상태 정도의 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것. 그런 답 나왔네요. 부경 결과로 본다면 은행을 나와 아파트로 가기 전 누군가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돼. 혜령 씨와 그날 술을 마신 사람은 미분양 아파트 살인사건의 범인이거나 최소한 혜령 씨가 미입주 아파트에 간 이유를 알만한 사람일 것. 그렇죠. 이혜령 학교 친구. 그렇게 언니가 술 마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굳이 술 먹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은 먹어도 그냥 한두 잔은 먹었을 거예요. 아마. 위가 안 좋아. 2005년 2월 22일, 2005년 3월 15일. 약 4회의 진료를 받고 약 91일 동안 약을 복용. 게다가 당시 이혜령 씨는 4개월 넘게 위장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그리고 술을 마실 일이 없죠. 왜 와이? 위장병이 걸리면 술을 마시면 위가 쓰려.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럼 다 나왔네요. 강제로 먹였네요. 그런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미입주 아파트 근처 재래시장 식당에서 제보자가 나타남. 제보자 식당 주인 교수님인데 여자애들을 많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여자 이 애인이 술이 만취해서 왔어요. 우리 가게를 와서 술이 취한 여자를 본색 원피스에다가 하얀 점박이 물방울 무늬였어요. 정확해. 맞아. 정확해요. 식당 주인이 목격한 여자는 이혜령 씨의 실종 당일 인상착의와 너무나 비슷. 그런데 식당 주인 그 양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고도 그 다음에 또 그 여자가 왔었어요. 그 양반이 아니더라고요. 교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 양반이 아니더라고요. 교수가 아니더라고요. 아닌가? 아, 그 다음에도요? 왔던 여자가 왔던 여자가 그러니까 동일인이 아니라는 게 나타났었어요. 이를 보는 네티즌들의 여러 추측을 낳게 되는 대목. 김민혁 최초 발견자. 비밀번호가 신축 아파트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04개가 1, 2, 3, 4로 다 맞춰놨었어요. 그래서 청소업체들이 들어가서 무작정 눌러보고 맞으면 다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뭐다? 땡가사 말하잖아요. 프로파일러 이해준. 이런 거는 거의 다 최초 목격자가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오릅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겠지. 그냥 그렇다고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입주가 막 시작된 시점이다 보니 CCTV뿐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시공사 관리업체, 입주자, 청소업체, 부동산업자,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 등등 아파트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수백 명이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사람들을 차례대로 만나보기로 한. 근데 막말로 진짜 그 사람이 죽였어. 근데 설마 그 아래서 인터뷰하자고 할게요 하겠어? 근데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 맞지? 그럼 범인인가 의심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용의자 이혜령 씨의 남편, 이혜령 씨의 어머니. 내가 사위를 더 좋아했어요. 푹 빠져버렸어. 내가 제 장모님이랑 똑같네요. 너무나 착하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3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고 이혜령 씨의 남편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부족함이 없던 신랑감인데다가 너무 착해서 혜령 씨가 어머니가 더 좋아하던 사위감이었다고 하지만 믿었던 사위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품게 된 것은 혜령 씨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왜? Why? 그럼 어머니 신혼집에 가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들르라고 그러더라고. 그 교수가. 어머니 신혼집에 가기 전 자기한테 먼저 들르라고 그러더라고. 그 교수가. 혜령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에 만난 것으로 하기인데 그 교수가 혜령씨 어머니에게 신혼집에 가기 전 자기한테 먼저 들으라고 했다. 교수? 혜령씨 어머니는 그런 얘기 어머니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요? 혜령씨가 그러던데 남편이 애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는 딸 결혼식에도 참석한 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데다가 실종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어머니. 그런데 대학 교수는 혜령씨 남편에게 애인이 있었다고 했다고. 대학 교수가 혜령씨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고 했다고. 와, 신문에도 나왔네요.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시댁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2005년 도남동 재산가 며느리 피살? 이 기사처럼 그 후로도 혜령씨의 죽음이 거론될 때면 시댁과의 불화설이 등장했다고 함.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소문인 걸까?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봤는데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고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고서부터 거의 기억이 없어요 사실. 지금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혜령씨의 남편. 그를 조심스레 만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대단합니다. 별다른 거부감 없이 시제에 응한 그였지만 혜령씨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는데. 이혜령 남편. 갑자기 누가 이제 저를 용의자로 지목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혜령씨 남편이 왜 용의자로 지목된 걸까? 알고 봤더니 그 교수라는 분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했던 사람이 혜령씨의 대학 교수라는 사실보다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그 교수가 학교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찾아 경찰에 제출했다는 혜령씨의 유서였다. 혜령씨의 유서. 이혜령 남편. 아무도 유서의 존재를 모르는데 유서가 있다고 일단 교수가 얘기를 해서 형사들이 그걸 찾아봤죠. 근데 암호가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그거의 암호는 이걸 거이다 그러면서 그걸 쳤는데 심지어 혜령씨의 유서? 라고 주장하는 문서의 암호까지 알고 있던 교수. 유서를 걸었던 건 자살인 게 말이 안 되지. 맞잖아 얘들아. 목이 줄려 질살인데 자기 목을 줄여서 절대 못해. 고통스러워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무조건 놓게 돼 있어. 자기가 어떻게 목을 줄여서 죽어. 맞잖아. 근데 이거는 조작이 아닐까요? 맞잖아. 거의 악계로 악계로 쓰기 거의 마도당이에요. 예? 제 말이 뭐 틀렸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냥 다른 건 다 일반적인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였다가 저희 부모님에게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되게 짧게 있었고 그게 내용이 뭐 자기 장례식 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내가 유서를 쓸 만큼 시댁과 큰 갈등도 없었고 이혜령 남편 그냥 젊으셨을 때 사업해서 모은 돈으로 땅을 좀 사놓으셨고 그게 수백억 원은 아니에요. 언론에 알려진 만큼 자신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의 아들도 아니라는 혜령씨 남편. 제가 여자가 있었다? 혜령이가 얘기했다? 명확한 근거들이 없는 사실이잖아요. 다 교수가 얘기한 거지. 뭐야? 유서도 그걸 왜 교수만 알고 있고 암호도 교수가 알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남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함. 흥미진진합니다. 이혜령 남편. 그 교수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 설마 그 집? 그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혜령이가요. 그래서 같이 봐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봐주냐 그랬더니 그냥 혼자 다니는 게 힘드시니까
자기가 여기 지리 잘하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애인상이었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됐을 때 딱 바로 교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새 아파트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 교수님이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을 인터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혜령씨가 미입자 아파트에 가게 된 것은 교수와의 관련이 있는 걸까? 혜령씨의 유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했던 교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혜령씨의 결혼 전 남편을 소개하고 가족들도 인사시킬 만큼 대학 교수를 믿고 따랐던 걸로 보임. 이혜령 학교 친구. 그렇게 권위적이지도 않고 미국서 오래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대학 교수. 해외파네요. 강호준 친구. 혜령이 누나가 교수님 교양 수업이랑 전공 수업은 다 들었을 겁니다. 아마. 언니는 을지를 했고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해줬다 그래요. 그 교수님이 수업도 잘하고 화통하고 남녀를 떠나가지고 그 교수님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어느 대학에선가 교수로 일하고 있겠죠. 숨진 혜령씨가 가족들도 모르는 유서를 받긴 만큼 교수와 가까운 사이였던 걸까? 근데 여러분들 애인 사이가 아니라도 진짜 지나면 선생님이랑 친해질 수 있어.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 봤어. 내 아는 친구도 여자인데 진짜 그 선생님이랑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진짜 친했어. 그래서 맨날 밥도 먹고 막 해요. 그런 걸 수도 있어. 교수. 교수다. 당시에 경찰 수사가 나한테 다 집중됐었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고 그 일로 힘들었고요. 교수는 혜령씨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도 너무나 힘들다. 너무도 힘들다. 큰 시련을 당했다고 하. 교수. 저는 그 애가 그 당시에 결혼생활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시부모. 하지만 자신이 경찰이 제출한 유서에 대한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이 분명치 않은 교수. 나도 어떻게 내가 그걸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는데 혜령씨가 나한테 줬을 거예요. 사무실에서 발견됐던 혜령이의 노트에 있는 혜령이 메모를 마치 무슨 자살을 예고한 듯한 어떤 글도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자꾸 형사 만났을 때도 자살 아니냐. 그 메모라는 게 자필로스 메모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 같이 일하던 혜령이 후배들이 발견해가지고 아마 형사들이 줬을 거예요. 형사들한테. 그게 손으로 쓴 글이었나요? 아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자필로 쓰면 자기가 쓴 걸 아니면 걸려. 근데 왜 굳이 컴퓨터일까? 여러분들 진짜 의심이 가네. 왜냐하면 컴퓨터로 유서를 쓴다고?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고인모독 아니에요. 그 전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거 컴퓨터로 유서를 썼지 않냐 얘들아. 그때 뉴스 보니까 맞지? 컴퓨터로 이제 유서를 그때 썼었어요. 진아 그 친구 도움을 받아서 웹 컴퓨터 상으로 뭘 했던 것 같아요. 예, 진아가 알 거예요. 뭘 어떻게 했는지 나도 기억은 잘 안 나요. 진짜 저 범인 아니라고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정진아 학교 후배. 제가 도왔다고요? 그거는 처음 듣는데요. 뭐야? 그냥 거짓말을 치는 거네. 왜 거짓말 칠까? 범인이 아니면서. 뭐야? 정진아, 제가 도왔다고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구락하는 거예요. 저는 실은 어쨌든 타살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서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당최 알아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수가 혜령씨의 유서를 찾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은 유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함. 심지어 자살이 아닌 타살로 알고 있어. 그럼
대학 교수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인 걸까? 교수, 그 점 때문에 이상하게 모든 게 딱 엮이는 것처럼 됐던 거예요. 부동산 번호. 그래서 혹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닌가? 죽은 장소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책감은 있었던 거죠. 내가 아파트를 하나 구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를 아마 혜령이가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닌가? 저는 진짜 몰라요. 교수가 주장하는 혜령씨의 유서가 오직 교수만이 알고 있다? 는 사실이 너무나 이상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하지만 경찰이 교수를 용의선상에 올린 이유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미 분양 아파트 근처 부동산 전화번호가 적힌 이혜령씨의 수초 외에도 그에게 몇 가지 이상한 행적이 발견됐다는 것. 수사사항 2시경 피해자와 헤어짐, 3시 30분, 5시 30분 사이 사무국에서 회의자료 준비, 6시에서 7시경 교수 회의 참석, 7시 30분 9시 중국집에서 교수단 회식. 교수에 대한 수사. 그날 실종 당일 혜령씨와 점심을 먹고 헤어진 교수가 대학원 회의와 강의에 참석하고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 간 것은 대학원생들과 동료 교수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이든 하지만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다. 시신 발견 현장 여기 전철역 학교 회식 장소 시신 발견 너무 떨어졌는데요. 좋게 지도만 봐도 반경 50m 정도는 떨어져 있네요. 50m. 그러면 교수 CCTV로 걸리죠. 이렇게 먼 거리는 CCTV가 무조건 걸립니다. 진짜 걸려. 어쩔 수가 없어요. 걸려요. 이렇게 먼 길을 떠난 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1090. 그것이 알고 싶다 도난동 이혜령. 배상훈 교수. 프로파일러. 나랑 직업이 똑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종업원과 자기가 도착할 시간이 다르잖아요. 한 40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 가깝잖아요. 거기가 택시로 가면 5분도 안 걸리는데요. 교수는 7시에 회의를 마친 뒤 7시 15분경 회식 자리에 도착을 했다고 진술하지만 회식을 한 식당 종업원은 교수가 예약 시간이 7시 30분보다 40분가량 늦게 왔다고 진술함. 뭐야? 밝혀졌군. 대학교 교사 수사. 회식 후 지중이었음에도 불구 변사자의 옛 애인이면 사귄 거 맞아요? 남편에게 굳이 전화를 하여 변사자를 찾았던 사람. 경찰이 혜령씨의 대학 교수를 가장 주목한 이유 중 하나는 그나마 교수가 계속 거짓말을 치잖아. 그나마 교수가 혜령씨의 남편과 혜령씨의 결혼 전 남자친구한테까지 혜령씨의 행방을 묻는 전화를 했다는 점.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저린다. 근데 증거가 없어 얘들아. 대한민국은 증거사회야. 교수. 왜냐하면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내용은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진짜요. 그런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걱정을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혜령이 왔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저는 범인 아니에요. 근데 사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문자답을 안 받는다고. 교수님이 제자의 남편과 전 남자친구까지 전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당시에는 시종신고조차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전화를 했던 걸까?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잘 모르겠느냐. 무슨 유명 대학 교수라는 사람의 대답이 매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세 번째로 만나본 도난동 미분양 아파트 살인사건의 세 번째 용의자는 이혜령씨의 전 남자친구. 사실 혜령씨가 결혼한 후에도 몇 차례 만났던 사실 때문에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함. 혜령이 학교 친구.
대학교에서 혜령씨의 전 남자친구를 우연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만날 적이 있어요. 대학교 법대로 편입해서 들어왔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경찰의 조사 과정 중에는 알았는데 이 사람이 가짜 대학생이었네? 뭐 이러더라고요. 경찰은 특정한 직업도 없이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며 혜령씨 주위를 맴돌던 김씨가 의심스러웠다고. 일을 하는가 모르지. 집세도 뭐 얼마나 밀렸는지 몰라요. 이웃 주민, 내 생각에는 일용직 같은데 잘 모르지. 일용직. 결혼을 안 했나봐요? 안 했지. 결혼이 아니라 아예 뭐 혼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간혹 보면 옛날에는 뭐 어디서 돈 받으러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 혜령씨가 생전에 알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다는 전 남자친구. 김현이 가면 저도 참 그게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방문해 혜령씨의 이름을 듣자 현관문을 열어준 김씨. 그는 사건 당시를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제가 일본 용의자였어요. 전 남자친구로서. 거의 뭐 시간이 늦은 상태였어요. 그때 교수가 전화해서 어디냐고 나보고 나 부산에 있는데, 그는 교수의 전화를 받은 날에도 혜령씨가 실종됐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와. 부산에 있는 거 이쯤 밖에쯤면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지. 아니 뭐 씨발 순간이동이야? 김현이, 그 다음 날인가? 기억이 안 나네.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한두 번 만났을 뿐인 교수의 느닷없는 전화가 의아했다는 그는 며칠 뒤에야 혜령씨의 실종 소식을 알게 됐다고 와. 김현이, 형사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교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같이 있을 거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수가 남편도 용의자로 놓고 전 남자친구도 용의자로 놓고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돼서 풀려났다는 그들. 용의자로 지목했던 사람은 역시 교수. 중간중간 계속 교수가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뭐 그 정도 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어떤 유체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령씨의 전 남자친구를 가짜 대학생에서라면 그녀 주위를 만들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나도 예전에는 진짜 뭐 버디버디 전실 때 실제로 사귀었던 여자가 있어. 근데 그때도 나 돈 한 1,000만 원 가지고 있어. 나 17살인데 그러면 나 불합감정도 있어. 거기다 보면 진행할게요. 김현이 가면 그때는 헤어지고 나 다음이니까 뭔가 좀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불합한 거예요. 그게 뭐 재입니까? 거짓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뭐 주워 담을 수 없는 뭐 그런 부분이 된 거죠. 본인이 의심받은 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세요? 참 억울한 게 딴 게 아니고 그 친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정말로 억울합니다. 너무 좋은 그런 친구를 만났다 보니까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꿈에서도 나타나요. 집안 형편이 겨울에 힘들어하던 옛 남자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기곤 했다는 혜령씨, 너무나도 착했어요. 범인을 꼭 찾아달라는 얘기로 인사를 대신하는 김씨. 이번에 진짜 마지막 멘트. 범인을 꼭 찾아달라는 얘기. 이건 범인 아니에요. 범인 아니야. DNA 불일치. 과거의 남자친구와 남편과 교수, 이 3명에 대해 경찰은 오랫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그중 누구도 범인이라고 특정하지 못함. 왜냐면 why? 3명 모두 혜령씨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DNA라고 하는 것은 뭐 핏자국도 아니고 정액도 아니고, 그러면 스치다가 뭐 지나가다가 어깨방 당했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DNA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머리카락에 뭐 묻을 수도 있고. 자꾸 DNA로 수사를. 예전 같아서 진짜 조선시대였으면 어떻게 했느냐. 요즘에는 증거 없으면 안 잡아 넣어. 예전 조선시대였으면 너 의심가네? 일로 온나? 빵지대라 하면서 고문으로 했어요. 조선시대에서는 막 그 가위치기, 다리 벌리기 하면서 야 니 범인 맞잖아. 저 범인 맞아, 살려주세요. 예전엔 그랬어. 대학 교수의 진술. 변사자와는 2년 11월부터 단위를 통해 사제지간으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이후 사제의 관계를 넘어진 내용.
그런데 교수가 당시 혜령씨와 자신이 내연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고. 교수 이분 사체가 발견되고 그 다음날 창고의 진술을 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DNA가 발견됐다 해서 내가 더는 그 문제에 대해서 숨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했죠. 간지나게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창고인의 용의자가 된 거예요. 혜령씨의 시신에서 자신의 DNA가 나와도 범인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밀을 털어놨다는 교수. 그게 사실이라면 혜령씨 몸에서 교수님의 DNA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나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DNA 안 나왔잖아. 근데 내가 범인이야? 하지만 혜령씨 몸에서 나온 DNA가 뜻밖의 교수의 DNA와 달랐던 것. 교수는 혜령씨의 시신에서 나온 DNA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자의 DNA라는 말만 믿고 자신의 혜령씨와 내연관계였으며 당연히 신체 조첩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던 것. 본인의 프로파일러. 반갑습니다. 내가 선배인가 후배인가 모르겠네요. 성범죄자들이 완벽하게 성폭행을 하는데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몸과 속을에서 정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건 현장에 나타난 흔적들을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공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리고 피해자의 가방이 아직 시신의 어깨에 그대로 걸려져 있었다는 것은 급격하게 공격을 당한 것이라는 영상 분석 전문가의 의견. 나도 피해자의 시신에 외상이 없었다는 점도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띄워. 그렇지, 계획된 살인이었으면 일로 와보소 그러면서 완벽하게 해. 가방도 뭐 하고 해. 근데 이거는 충동적인 살인. 씨발 열받네 하면서 팍 때는 야 살았어? 야 죽은 거 아니지? 어떡하지? 일단 째자. 이런 거야. 이런 거. 범인이 남긴 단서는? 그런데 범인이 현장에 남긴 하나의 흔적이 있었으니 영어 애쉬워스라는 단어가 적힌 구멍 2개의 단추. 손은정 골프 잡지사 편집자. 미국 또는 고개 여행을 자주 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예요. 애쉬워스의 40년 전통의 고가의 브랜드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브랜드. 미국 교수라 했잖아요. 미국 교수라 했잖아. 애쉬워스는 40년 전통의 고가의 브랜드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브랜드. 그러면 딱 전화 나왔네. 애쉬워스 검색해. 옷마다 연령층들이 있어요. 나 애쉬워스 검색했어. 약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입는 거야. 그러면 이제 40대로 추정해. 그러면 누구야? 교수가 40대네? 정답. 바로 걸리지. 그때 당시 그 금액이면 상당히 고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고 고가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2년 만에 생산 중단된 브랜드. 김일건 전장 애쉬워스 매장 근무. 작업복으로 입을 만한 옷은 아니에요. 존나 비싼 거라니까 이 양반아. 연령대는 좀 있죠. 거의 30대 40대 50대. 이촌우는 당시 애쉬워스 국내 생산 업체 관계자. 그때의 팀 자체가 없어졌고 그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의상 디자이너. 보통은 이런 단추가 정장 재킷, 여름 재킷 됐든 아니면 바지에 그런 식의 디자인을 넣을 때 쓰는 거죠. 골프웨어를 오랫동안 다루어온 골프 잡지사 편집자는 이 단추가 평범하지 않다고 함. 단추의 주인이 범인이라면 30대에서 50대의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여름용 재킷이나 면바지를 즐겨 입는 가능성이 높아도. 박지성 교수, 수면여대 400심리학과. 다른 물건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유일하게 피해자의 원피스 앞자락만이 그 현장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피해자의 원피스 앞자락에는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DNA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범인은 사건 현장의 흔적을 남긴 것도 있지만 가지고 간 것도 있어. 바로 피해자 이혜령 씨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앞자락. 그걸 가져갔어. 현금이나 기준품에는 손도 대지 않은 범인이 유독 혜령 씨 원피스의 앞자락은 공들여 찢어내고 현장에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뭘까? 이수정 고수 지문 같은 것들은 지금 확인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문 손잡이나 이런 데는 그 피해자의 원피스 앞자락으로 지우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계획되지 않은 범행, 너무도 짧은 범행 시간, 단추를 남기고 원피스 조각을 가지고 사라진 범인. 사건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이혜령 씨의 전혀 예상치 못한 범인인 공격을 받은 뒤 사력을 다해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임. 한 움큼의 머리카락과 원피스에 뜯겨 나가리 만큼 범인의 공격은 매우 갑작스럽고 포악했던 것. 왜 그랬을까요? 아, 너무 이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지켜내려 했던 그녀의 죽음이 불명예스러운 소문들로 얼룩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 고밀력 프로파일러, 캐나다라든지 또는 미국 콜드케이스 팀들의 수사 기법을 보면 장기화되는 사건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드시 과학적인 단서라고 해서 이게 가해자의 것이라고 하는 단정짓는 것에서부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 DNA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입한다든지 반드시 이게 가해자 것으로 단정짓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프로파일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것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현장에 남겨진 DNA가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의 행적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역시 프로파일러, 역시 프로파일러.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MC 김상준 씨의 마지막 멘트처럼 12년 전 서울 성북구의 어느 거리에서 누군가는 이 원피스를 입은 이혜령 씨와 마주쳤을 것. 그렇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이혜령 씨. 미처 눈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그녀의 하늘 달래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을 가장에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내는 것,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뿐. 솔직히 뭐 이건 초딩들이 봐도 교수가 제일 의심스럽긴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치는 것처럼 사람이 거짓말을 치는 거는 쫄리니까 거짓말을 치는 거야, 얘들아. 인정? 자기가 떳하면 사실 그대로 말해도 돼. 괜히 약간 뭔가 쫄리니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편 약간 저 잘했습니까? 나레이션, 그 다음에 연기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 생각합니다. 아이 고대 교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구락까지 마, 얘들아. 잠시만요.